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의 안현 김병호입니다. 실장님. 로펌에서 근무를 13년 정도 하셨다고요? 네, 업무를 집중해서 한 기간은 한 13년 정도 된다고 보면 13년. 되죠. 그러면 진짜 사냥개들에 나올 법한 현실 썰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네, 사실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파산, 도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민사, 형사, 학사 쪽도 많이 했었습니다. 폭행, 상해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사건들이 그냥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라 이런 돈과 관련된, 돈과 관련. 그렇죠, 돈을 안 갚으니까 물리력을 행사했던, 물리력 행사에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있었어요. 네. 사냥개들 보면은 때려 부시고 그렇죠. 이런 실제로도 이런가요? 그렇게까지 막 때려 부시고 뭐 물리력을 행사하고 현실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럼 어떤 좀 약간 디테일한 게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 문도 안 열어주고 하니까 문을 잡아 뜯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불법 채권 추심인 거죠, 어쨌든? 그렇죠. 사실 네. 왜냐하면 따로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리고 계약서도 안 썼어요. 친구끼리라서. 아, 친구끼리요? 네, 친구끼리인데 전화를 원체 안 받고 자꾸 피하니까 집에 가서 문을 집어뜯고 근데 들어가니까 네. 이미 도망가고 없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지는 못했던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게 위험해요. 이런 행위 네. 자체가 재물손괴죄 들어가죠. 주거침입 들어가죠.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 협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가 다 걸립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형사 처벌받으면 억울하겠죠. 네. 채무자를 너무 보호해주는 것 같아도 이런 물리력 행사 자체는 위험한 거죠. 이게 참 궁금한 게 네. 우리는 사실상 대부에 내가 일부러 돈을 빌려야지 하고 빌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볼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자체에 돈을 쓰고 또는 200~300만 원이라도 돈을 빌려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황 자체가 도박이라는 인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도박이 아니라 불법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사다리, 양방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네. 양방이 뭘 것 같아요? 양방이요? 예, 그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다 거는 거. 그렇죠. 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방금 혹했어요, 약간. 이거 약간 이렇게 혹하는데. 하면은 어쨌든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돈을 벌죠. 네. 그렇죠. 누가 이거를 돈을 못 갚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사이트들도 먹고 사는 건데. 그리고 그 사이트들이 먹고 살면 안 되죠. 안 원래는. 되죠. 불법인데. 네, 불법인데.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나 이걸로 돈 무조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일반적인 대출을 잘 안 가요. 바로 갖다 쓰려면은 그렇죠. 사채밖에 답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잃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위험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에요. 네. 가장 최근에 저희가 개인 회생을 진행을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사채를 많이 썼던 채무자분이 한 번 오셨습니다. 원래 원금 빌린 거는 한 800 정도 빌리셨대요. 800만 원이요? 네. 네. 이자까지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2천만 원이요? 8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렇죠. 2천만 원을 갚으라고요? 네.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자가 1,200만 원까지. 제가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됐던 건가요? 라는 부분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저 아까 배웠습니다. 그처럼. 계약서를 잘 봐야 한다. 그렇죠. 네. 계약서를 잘 봐야 되는데 대출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를 없이 그냥 대출을. 인터넷으로 대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플랫폼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플랫폼에 각각의 대부업자들, 사채업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진짜 공간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공간만 네네네. 제공을 하고 책임도 안 집니다. 얘들은. 대출 플랫폼한테 뭐라고 할 순 없어요? 뭔가 법적으로 그런 걸 할 수가 없나요, 아예? 예를 들게 되면은 중고나라라는 네, 플랫폼이 중고나라. 있었어요. 저도 많이 썼죠. 이 중고나라에서는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 중고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걸면은 아. 저요. 중고나라에서는 중간에 연결하는. 결국은 또 공간만 그냥 제공을 해준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 되는 거네요. 예, 걔들이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 조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너무 급하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되고 오늘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알아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갚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계약서에 다 담기는 거예요. 적어도 돈을 빌릴 때는 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약 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갑과 을이 있을 건데 갑의 인적 사항을 알아두셔야 된다.
적어도 신분증 사고. 그러면 사채는 어쨌든 최대한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채 말고서는 좀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는 데에서는 왜 빌리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있던 대출들을 변제하기 위해서 갚는 경우도 있고요. 당장 지금 내가 사업 자금으로 필요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할 정도면은 다른 데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빌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채에 손을 대기보다는 대출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끊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고 내가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은 개인의 생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소득도 없고 근로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하면은 개인 파산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내가 돈은 갚을 수 있는데 개인의 생으로 한 달에 막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정도는 내가 못 갚겠다. 그러면은 신용회복위원회 가셔갖고 10년으로 기간을 늘려가지고 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실 생각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리려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이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생 파산 관련해서는 저희 지름길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또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냥개들 보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 나눴었는데 혹시 실장님 어떠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채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나오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면은 이미 여러분들 곁에는 사채가 너무 가까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사채는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됐죠. 마지막으로 결국 요약을 하자면 사채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예, 쓰지 마시면 사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게 뭐 이 정도 들었으면 좀 중간에 끊어야지. 이거 다 담아주세요. 야, 이거 페이드아웃 이래 하면서 페이드아웃 쓱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 말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